자, 278쪽 3번 물었어요. 차 사자는 용지산이 필여차라야 내는 택 중용이 수지오이까. 이 네 가지는 용기에 관한 일인데 반드시 이와 같아야 능히 중용을 택해서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태코중용이 수지, 태코중용이 수지의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차는 내 능택후 공부라. 이것은 택후 공부, 택후라는 건 택호중용, 후 공부 이런 얘기입니다. 중용을 택한 이후에 공부다. 그러니까 중용을 이 네 가지는 이렇게 해서 중용을 택하는 게 아니고 중용을 택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용을 택한 연후에 공부라는 건 사실은 여기서 공부가 아니고 공여예요. 공여. 효과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효과가. 공효. 대지진 큰 지혜로운 사람, 예를 들어서 순임금 같은 분은 무사오수하니 뭐 중용을 지키고 이런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시 안행. 그냥 편안하게 행해요. 현자는 능택 능수하니 능이 택한다는 게 중용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능이 잘 지켜 무사오 강용 이로되 억지로 용기 있게 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차양 자질인 이와 같은 자질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질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누구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로 같은 경우. 자로는 현자는 요거는 안현 같은 사람. 대지진은 누구예요? 순임금 같은 분. 이와 같은 자질의 사람은 자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능택 능수후라도 중용을 택하고 또 지켜. 그런 후에라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이처럼 자승해야 된다. 자기를 이겨야 된다. 그래야 철두철미 이 중용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진시왈 화이 이지어 류하야 화강동진이면 즉 이 태연이 유탕이니 화이 불류라야 방위지 강이라. 진씨가 말하기를 조화를 이루면서 쉽게 세속에 흐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세속에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화강동진이라는 말은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노자. 화광, 빛을
조화롭게 너무 강하게 막 하지 말고 똑똑해 막 너무 빛나게 브라이언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은은하게 빛나게 하는 게 화광입니다. 빛을 조절해. 우리 김수미 선생님, 색깔을 조화롭게 하여. 이 색깔이 광이에요. 화광. 그 다음에 동진. 진이 이게 먼지 진짜죠. 그래서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세상과 동화된다. 화광동진. 그러니까 뭐 너무 잘난 척 뭐 이렇게 하지 마, 고고한 척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돼. 그런데 속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노자에게. 그래서 노자에서 얘기하는 화광동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태연이 유탕. 연자가 부드러울 연자죠. 너무 부드러워서 방탕한 대로 흐르기가 쉽다. 그래서 화이불류라야 조화를 이루면서도 새 속에 흐르지 않아야 방위지 강이라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중립이라는 거. 중립이 불의해서 중립이라는 거는 무소의하니 의지하는 바가 없다는 얘기니 약즉 이지 도동 추서요. 약하면 쉽게 동쪽으로 무너지고 서쪽으로 추락하게 되고 강경저인이라 오로지 강하고 굳센 사람이라야 즉 능 독립어 중이 무소의하라. 중에 홀로 서서 의지하는 바가 없게 된다. 국유도에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불변세건이었죠. 나라에 도가 있어서 다리 재상 영달에서 영달에 한다는 게 이제 승진을 했다는 거죠. 군주의 그 마음에 들어서 영의정을 하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달이라는 거, 영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런데도 불변 미달시 소수하니 영달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속에 품던 바를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거를 계속 영의정이 돼서도 영달에서도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기불능. 부기가 음해할 수 없다는 얘기. 요 맹자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작은 주에 나와요. 등문공 하편이다. 국무도에 궁이 제하수하여 사이불변 평생소수하니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궁핍해서 빈천한 자리에서 지키면서 죽어도 평생 지키던 바를 변하지 않으니 이것은 맹자에 나오는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이라는 얘기다. 빈하고 천에도 도를 옮기지 않고 위협과 무력으로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 이거다. 맹자 등문공하 거기 작은 세 줄을 한번 보세요. 원문이 나와 있으니까 불득지하야는 독행기도하여 부기불능음하며 빈천불능이하며 위무불능굴이 차지위 대장부니라. 뜻을 얻지 못해서는 뜻을 얻으면은 어떻게 하고 뜻을 얻으면은 불변세건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독행기도. 그 도를 홀로 실천해. 그렇게 되면 부귀가 음탕하게 하지 못하고 빈천이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불능이 절개를 옮겨놓지 못하고 위무불능굴 위엄과 무력이 지조를 굽히게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정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용이라는 책하고 맹자라는 책이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공자의 도가 증자한테 전해졌고, 증자가 이제 대학을 쓰셨고, 증자 그 다음에 자사가 중용 쓰셨고, 자사가 맹자. 그래서 이 책이 사서예요. 도학의 진수가 모여 있는 책이 사서예요. 이 책이 사실은 한나라 당나라 시대 때까지 없었죠. 논어 하나는 있었어요. 논어는 그 당시도 상당히 많이 읽혔어요. 그런데 대학, 중용, 맹자 이런 세 개의 책들이 읽혀지지는 않았어요. 한나라 당나라 시대 때까지.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부터 이제 이 책들을, 이것이 중요함을 이제 특히 한유 같은 천재가 이 맹자 읽어야 된다. 니네들 이거 안 읽으면은 불교한테 이게 도저히 이기질 못한다. 불교의 폐해가 이렇게 심한데 불교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 맹자 속에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한. 그 한유는 뭐 불교를 엄청나게 배쳐갑니다. 불골표 막 이런 거 작성해가지고 그거 다 뭐 미신이다. 부처 막 그때는 뭐 부처 무슨 사리가 있는 뭐 해가지고 탑 세우고 막 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있잖아요. 그 경주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 거의 그 한나라 당나라 시대 때는 막 한나라는 아니고 당나라 시대 때는 거의 엄청났다고 봐야 돼요. 불교 지금 기독교보다 더 극성했어요. 불교가.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 말기 보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에 미쳐서 날뛰다 보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를 맹렬하게 이제 지적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거를 잘 유학에서 그 종교성을 가장 잘 담지한 책이 맹자다. 그래서 사실은 사서가 이제 그 후에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논어도 사실은 재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한나라 당나라 시대 때 읽었던 논어는요, 그 주석에 따라서 읽힐 거 아니에요. 맹자적 시각이 없어요. 이게 그 전에 읽었던 주석은. 그래가지고 송나라 이후에 탄생된 사서, 이거는 전부 맹자적 시각에 의해서 주석이 다 달린 거예요. 그걸 완성한 게 이제 주자의 사서집주. 그러니까 이 맹자라는 책, 중용이라는 책, 대학이라는 책, 공자의 인사상까지 이게 하나로 이제 엮여 있는 이 역작을 송나라 시대 때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사서라는 게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동아시아의 정신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책입니다. 이 사서가. 거기에서 이제 맹자라는 책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 진짜 공자의 버금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를 정자, 주자 이런 분들이 이제 도학이라고 표현을 했고, 퇴계는 그거를 도학이라고도 하면서 성학이라고 표현한. 근데 지금 이 현대에서 이 도학, 성학이 죽었어요. 이거는 살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 안 살리면은, 이거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인류는 멸망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그걸 좀 아는 사람이 나왔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진짜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사서. 하여튼 이 맹자만 보면은 하여튼 이 피가 끓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정주학자, 성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 맹자에 추동돼서 이게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이라는 것은 정말 참 보기가 쉽질 않아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많은데 무슨 성선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선설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교육을 하지 않고는 저 미국 같은 나라 지금 성선설에 기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총 쏘고 지금 1년에 총 쏴서 죽는 사람이 한 15,000명인가 된다고 미국에. 어떻게 고치지는 못한다고. 저거 딱 원인은 딱 그거예요. 성선설에 기반하지 않은 철학이에요. 국가 이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성선설에 기반하지 않은, 거기에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뭐냐면 필망입니다. 필망. 자, 5번 보겠습니다. 쌍봉 요시왈 사자 역유 차제하야 일건 난사 일건이. 이 네 가지는 뭐예요? 화이불류, 중립이불의, 불변세건, 지사불변.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역유 차제라는 건 단계가 있다 이런. 일건, 난사 일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어려워. 예를 들면 중립불의. 이거는 나눠 화이불류. 화이불류보다는 어렵다는 거.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죠. 화이불류하는
화이불류라고 했으면 됐지 뭘 또 중립이불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 하니까 화이불류 했는데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중립을 서 있는 사람을 중립이불이라고 한다. 좀 더 어려운 거죠. 화이불류하면서 중립이불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국유도의 불변세권이 우 나눠 상이자 화이불류와 중립불이보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무도의 지사불변은 즉 소위 둔세 불견지 불의하니 둔세 불견지 불의 요거 지금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 10장이 같이 나와요. 요때 견자는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견지 그러면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둔세 세상에 은둔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아무런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 요 뒤에 이제 둔세 불견지 불의하는 사람이 나와요. 완전히 도를 터득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국무도의 지사불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둔세 불견지 불의 세상에 은둔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 후회하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국무도의 지사불변하는 사람이다. 유성자 능지 오로지 성자만이 이것을 능하게 할 수 있으니 차시 최난처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곳이다. 남북방지 강은 계시 기지편처며 시요 승인이로되 하면 군자지 강은 시능 자승기 기질지 편이라. 여기서 얘기했던 남북방의 강함 이거는 기질이 치우친 것에 대한 얘기다. 남방 사람들은 기질이 유약하고 북방 사람은 기질이 강하고 그래서 기질이 치우친 것을 얘기하는 거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남을 이기는 거 승인 요거를 요점으로 얘기한 건데 그 맨 끝에 강제교 해서 화이불류 중립이불의 불변세권 지사불변 이 네 가지의 군자의 강함은 이것은 기질에 치우친 것을 스스로 이긴 것을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 이 리가 요게 이제 우리의 본심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우리 육체 요 기적인 것을 보통은 이 기가 여기를 덮여 가려워가지고 기가 주도를 하는데 기가 주도하지 않고 리가 주도를 하는 이게 밝아져서 리가 주도하게끔 이렇게 되려면 내가 그렇게 됐나 안 됐나 요거 점검하고 싶죠. 기질이 변화돼야 돼.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기질 변화 기질지편 자승기 기질지편이라 기질에 치우친 것을 이겨야 돼. 그걸 이제 기질 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막 습관이 밥을 빨리 먹었다. 근데 이 공부하고 나서 빨리 안 먹고 천천히 이렇게 먹는다. 이거 기질 변화입니다.
막 걸음을 걸을 때도 어떤 분들 막 빨리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천천히 여유 있게 걷는다. 이건 기질 변화. 근데 그게 이 걸음을 천천히 걸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리가 자꾸만 이렇게 밝아지다 보면 저절로 빨리 걸으면서 그걸 살펴봐야 돼요. 빨리 걸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빨리 걸어도 돼. 근데 빨리 걸으면서 내 마음이 불안해. 자꾸만.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걸으면서 내 마음이 불안한 거는 이거는 고쳐야지. 이렇게 자꾸만 하면서 기질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기질이 변화된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기에 자꾸만 발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자, 그 다음에 6번. 류자, 의자, 변자는 개요, 강자, 상반이요. 류자는 화이분류할 때 유자. 중립이 불의하나니 할 때 의자. 불변색언하나니 할 때는 변자. 흐르고 의지하고 변하고. 요거 전부 요것은 강자의 반대다. 네. 강한 것의 반대. 반대로 세속에 흐르게 되고 무엇에 의지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 이런다는 거죠. 불류, 불의, 불변. 요 세 불자는 불자의 유골력이니 핵심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불류, 세속에 흐르지 않고, 불의, 의지하지 않고, 불변, 변하지 않고,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집이 자강이야. 이것을 일컬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남북 이 승인으로 위강하여 남쪽에 강한 사람, 북쪽에 강한 사람, 이걸 전부 남을 이기는 것을 강함으로 여기는데 그 강함은 유거 풍기지 중 1호대 풍습과 기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함은. 군자는 이 자승으로 위강해. 자기를 이기는 것을 강함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 강함은 순호의리 추로 풍기지 외야니 의리의 순수해서 풍습과 기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풍습과 기질을 초월해. 초월했다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죠? 불편하면 자꾸만 그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풍습과 기질을 고친다는 거예요. 풍습과 기질을 바깥으로 나왔다는 건 거기서 완전히 무슨 초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풍습과 기질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그게 전에는 불편한 상태로 계속 그걸 쓴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변화 기질지공이요. 기질을 변화한 공효요. 소위 위 대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인이 되는 것이다. 자기 기질을 변화시켜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1차적으로
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뭔가 불안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아, 소인이구나. 이렇게 치부하고 말까요? 치부하고 마는 거는 좀 어떨까요? 너무 좀 잔인한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불안한 모습을 계속 이렇게 할까?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요 리와 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리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저분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밥을 빨리 먹고 빨리 걸어가 다니고 뭘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가 속에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리가 속에 작동이 되도록 자꾸만 조금씩 유도하는 게 뭐냐면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질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안해지네. 이런 거를 이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요즘 현대에는 이게 현대 뇌과학 쪽에서는 요런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뇌과학.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우울증, 불안 증세가 막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럼 이거를 뇌파를 측정해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지금 많이 나온다. 이런 거를 증거해.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올 때는 그거를 감소시켜주는 약을 투여해요. 그러면 훨씬 좋아져요. 엄청 발달했어요. 그런 것을 예민하게 이제 저기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공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인 것 같은데, 약을 쓰지 않고 마음으로 고치는 그 학문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막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자꾸만 인 것처럼 자꾸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죠? 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들었던 힘이에요.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이 얘기 듣잖아요. 이걸 못 견뎌요. 제 월요일 수업에 우울증 이런 걸 많이 겪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강의를 할 땐 계속 좀 들어라. 계속 들어라. 머리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가지고 약사 뭐 해가지고 막 엄청 좋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 우울증, 이 신경병이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무조건 좀 들으라고. 벌써 지금 꽤 오래됐어요. 조금 듣다가 말고, 조금 듣다가 말고. 안 듣다 보면은, 그래도 왜 왔냐? 또 몇 년 만에 또 왔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뭔가 생각이 난대. 선생님 강의가 뭔가 생각이 난대. 응급실에 온 거죠. 좀 괜찮아지면 돌봐. 네.
좀 그러면 또 근데 항상 보면 지금 그 수업이 이제 노자 강의로 이제 갔어요. 근데 전에도 자기는 논어를 읽어야 된다 이런 그래서 논어 때 왔어요. 근데 맹자로 가니까 또 안 나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들어라.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분히 그 얘기를 들을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제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또 어떤 분 이제 얘기 그 우울증 뭐 ADHD 막 이런 거 있는 사람 입장은 자기가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래. 안 들어진대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왜 막 산만한 애들 있잖아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래요. 산만해져.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친구 이렇게 정신과에서 약을 투여하잖아요. 머리가 맑아진대.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머리가 항상 막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세요? 머리가 쓰레기통이야. 집중할래 집중할 수가 없어. 그게요. 그 이제 여러 생활 누적의 결과거든요, 사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우리 왜 바른 생활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기본 패턴을 유지해 주는 건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 근데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잠깐 어떤 고민들 이런 거 이제 휩싸이다 보면 그 생활 패턴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데 학교 가서 이제 막 또 숙제 안 해오고 늦게 하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부모한테도 혼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마음이 이걸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속에 이제 갇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근데 그 현대 의술 제가 우습게만 봤는데 잠자는 약만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 그런 경우에는 그 약을 딱 먹으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그 뇌에서 그런 어떤 그 호르몬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는 그거를 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약이 부작용도 없대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조금 되는 거야?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그거를 맞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되려면 자기가 그 생활 습관 기본 전체를 자꾸만 패턴을 바꿔야죠.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제 패턴을 바꾸면서 약을 이제 줄여가는 방법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부가 이게 어렸을 때 이게 해줘야 되는 공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요, 이게 꾸준히 많이 듣지 않으면 이걸 견뎌내질 못해. 하여튼 쉽지 않아. 자, 이상은 10장이다. 10장이 끝났습니다. 그죠? 네. 아이고, 이 김수길 선생님 지금 인용하는 퇴계수 선생님 말이 뭔가 했더니 예? 율곡이 말한 얘기를 퇴계 선생님이 옳다고 얘기한 걸 인정해놨어요. 레설이 시아라.
아유. 응? 완전히 그 율곡적 치야. 자, 11장 285쪽. 11장 다음이 이제 12장인데요. 12장은 중용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많고 중용의 핵심들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중용을 읽으면서는요, 진리가 뭔지가 여기에 다 그냥 그 아주 남김없이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공자의 도가 뭐냐. 그래서 우선 진리가 뭔지 여기 중용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서 진리라는 것은 반복해서 익혀야 돼요. 우리 속에 익혀야 진리지, 익혀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들을 이제 읽으면서 진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익혀져서 행동화 돼야 돼요. 그런데 보통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성대 또는 뭐 다른 이 공부한 사람들도 도를, 진리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어. 여기서 책에서 중용해서 이랬어, 이런 식으로. 이거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용해서 도는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라고 얘기했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자꾸만 의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접근에 들어가야 돼요. 중요해서 그랬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서. 이 중용을 읽으면서 중요해서 그랬어라고 하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냐, 나한테. 그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게 나의 본성이다. 아까 우리 본심 얘기하다 보면 이게 천과 연결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래서 천에 대한 얘기는 주역, 태극도설 이런 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공부해야 돼요. 태극도설, 천에 대한 공부들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어떻죠? 성이 뭔지를 몰라요. 성이 뭔지 모르면 내 마음속에 본심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본심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인이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신 인도 접근해야 되지만 천도 접근해야 돼. 그리고 맹자가 얘기하는 사단,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천, 성, 정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로? 중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통다지로 자꾸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중용이라는 이 책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또 다른 의미로 자꾸만 조금씩 똑같은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다른 용어를 써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1절에서 얘기했던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요게 좀 진행되시면은, 어느 정도 익으면은 대학을 한번 보세요. 삼강령 8조목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중용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는 노노, 맹자,
아까도 그 맹자가 이 중용하고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논어 맹자를 읽어보면 이 중용대학과 연결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푸른 책이 바로 주자의 사서집주예요. 자, 첫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왈 색은 행괴를 후세에 유술은 하나니 오 불위지의로다. 이 소자인데 색이라고 읽고 주에 보면요, 소는 안 한석헌데 당작 색이니 개 자지 오야라. 한서질이지 한 예문지에 보면 이 색은 행계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자하고 소자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잘못 쓴 것 같다. 색은 행계 잘못 썼다. 색은 뭘 찾는 거죠. 은밀한 걸 찾아. 행괴 괴상한 걸 행동해. 은밀한 걸 찾고 괴상한 걸 행동해. 이거를 후세에 누가 그렇게 했다. 누가 공중에 떴다. 뭐 단학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공중에 떴니 뭐 이런 거. 이 색은 행계입니다, 전부. 그런데 나는 그런 걸 안 한다. 공자의 중용학에서는 이 색은 행계를 배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색은 행계가 공자의 정학으로 보았을 때는 이단이고 위학입니다. 여기서는 이단을 배척하는 얘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은 읽었죠. 소는 안 한석헌데 당작 색이니 개 자지 오야라. 한서 예문지에 보면 색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쓴 것이다. 그 밑에 주 보면 전한 예문지에, 이 예문지는 한 나라가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죠. 전한 시대에 쓴 예문지라는 책에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자 색은 행계를 후세에 유술하니, 공자께서 색은 행계를 후세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느니 오 불이지라,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한서 예문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서 예문지에 안사고라는 사람이 줄을 달기를, 여기서 색은 구색 은암지사라. 은밀하고 어두운 일을 찾는 것을 색은이라고 한다라고 줄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색은 행계는 심구 은벽질이 과위 괴이지 행례라. 색은 행계라는 말은 이것은 말한 거다. 심이 구하는 거예요. 은벽한 이치, 은밀하고 편벽된 이치를 심이 구해서, 그래서 과위 괴이쟁, 너무 지나치게 괴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자왈 심구은벽은 여 전국 추연이 추 오독지사와 후한 참의지서
변시라. 심구은벽, 깊이 은밀하고 편벽된 것을 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전국시대에 이 취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덕을 추론한 일, 그 다음에 후한시대에 참의의 책들이 있어요. 참의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심구은벽한 본보기다. 추연에 대해서는 그 밑에 줄을 잘 달아 놓으셨어요. 진시황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시행했다. 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후한 시대에서는 이 참의서, 이 참의서는 뭐 후한 시대에 시작돼 가지고 조선 시대도 이게 막 나돌고 그랬죠. 삼산진시왈 괴이지행은 이어 순자 소위 군한자 오롱중자와 신도적 미생지도시하라. 산산진시가 말하기를 괴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순자가 말한 군한자, 어려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순자 소위 군한자에서 컴마 찍어야 돼요. 여기 오롱중자, 오롱중자는 이게 순자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맹자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줄을 달았잖아요. 여기 군한자라는 것은 요 두 번 줄을 달았네. 순자 불구편에 군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차하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군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자가 얘기하는 소위 군한자인데 거기 컴마 찍고, 대표적으로 누구냐? 맹자에 나오는 오롱중자예요. 오롱중자. 이 오롱중자는 절개를 지키느라고 형 집에, 형이 불의하다고 그래가지고 형 집에 거위를 잡는데 거위도 안 먹고 오릉에서 거처했다 해서 오릉중자예요. 지조를 채웠다고 그래서. 이건 맹자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순자에는 군한자라는 용어만 나와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도적 미생. 신도적 미생인데, 신도적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 순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도적은 순자에 나오는 사람이고, 미생은 어디에 나온다는 얘기를 안 썼네. 춘추좌전인가? 미생이? 미생은 유명하죠, 이거. 여자하고 약속했는데 강물이 막 부는데도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미생.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죠. 이런 무리들이 괴이지행이다. 자, 그 다음에 격암조시, 요까지 보겠습니다.
격암조시왈 심고 은벽지리는 시구지호 인지소 불능지요 과위 괴이지행은 시구행호 인지소 불능행례라. 격암조시가 말하기를 깊이 은벽한 이치를 구한다는 말은,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괴이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예, 한수 요 끝내죠. 연인아, 이게 조기 기세의 도명이라. 그렇지만 이거는 좋기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이. 고로 후세 혹유 칭술지자이나, 후세 이것을 칭찬하면서 기술하는 사람이 있지만 차는 지지과의 불태고 선하고, 이 사람들은 지가 알미 뛰어나 내 선을 택하지 못한 사람, 행지과 행함은 지나치는데 그 중용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부당강이 강자라. 마땅히 강하게 하지 않아야 될 바를 강하게 하는 사람. 성인 기위지제리요. 어찌 이것을 하겠는가. 주자왈 세근은 시지자과지요. 행괴는 시현자과지라. 세근, 은밀한 것을 찾는 거. 이런 사람은 지가, 지혜로움이 너무 지나친 사람. 행괴, 괴이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자가 지나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